아무리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단 한 번도 부모의 말을 그냥 들은 적이 없는 한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돌연 집을 나가 부모 속을 썩여놓고는 5년 만에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다짜고짜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한다는데요. 이 고집세고 막무가내인 딸이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부모는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한국 남자 앞에 선 딸의 모습은 부모가 알던 딸과 전혀 달랐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냐고 착각할 정도로 변한 그녀의 모습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딸 앨리스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첫 울음소리부터 병원 간호사들이 놀랄 정도로 강했고 그 기세는 자라면서 더욱 강해졌어요. 유치원 시절부터 선생님들은 매번 상담 때마다 앨리스는 너무 똑똑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딸의 당돌함이 미래에는 강점이 될 거라고 위안 삼았어요.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앨리스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 잦았고 때로는 어른들도 당황할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는 항상 최상이었지만 행동 발달 평가란에는 매번 개선 필요라는 빨간 표시가 따라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는 한 번은 교장실에 불려가기도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제게 앨리스의 발표 내용이 너무 공격적이었다며 우려를 표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선생님, 제 딸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제가 물었을 때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앨리스는 역사 시간의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되었다며 반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적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방식이 문제예요. 집에 돌아와 앨리스에게 물었지만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죠. 선생님이든 뭐든 상관없이요.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똑똑함이 때로는 축복이 아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반항기가 극에 달했어요. 앨리스는 머리를 탈색하고 돌아온 날 아버지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내 몸은 내 거예요. 왜 간섭하세요? 라고 소리치던 앨리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럼에도 학업에서만큼은 항상 최고였습니다. SAT 점수는 만점에 가까웠고 여러 명문대에서 입학 제안이 쏟아졌어요. 결국 앨리스는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대학 첫 학기 성적표를 받아본 날 저와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른이 되어가나 보다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어요. 대학 2학년이 되던 해봄, 앨리스는 집에 덩치 큰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거대한 체구에 문신까지 있는 남자였어요. 엄마, 아빠, 이쪽은 브래드예요. 미식 축구팀 주장이에요. 앨리스의 소개에 우리는 억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연애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앨리스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주말마다 파티에 나가 새벽에 들어오기 일쑤였고 방학 때 집에 오면 항상 브래드 이야기뿐이었어요. 브래드는 NFL에 드래프트 될 거예요. 우리 결혼하면 엄청 잘 살게 될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반대할수록 앨리스는 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앨리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졸업 후에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제 조심스러운 제안에 앨리스는 비웃음을 날렸어요. 엄마는 항상 그래요. 내 선택을 못 믿죠? 브래드는 내가 만난 사람 중 최고예요. 그 사람은 날 이해해요. 엄마 아빠와는 달리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대학 교육만큼은 마치길 바라는 마음에 최대한 참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 가을 갑자기 앨리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흐느끼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브래드가 말을 잇지 못하는 딸의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알고 보니 브래드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앨리스가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앨리스가 항의하자 브래드는 화를 내며 벽을 주먹으로 쳤고 앨리스는 그 모습에 겁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제발 집에 와서 쉬었다 가렴. 제 간곡한 부탁에도 앨리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후 2달간 앨리스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학기 말 시험 준비로 바쁘려니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느껴져 친구에게 연락했더니 앨리스가 휴학계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놀라서 바로 딸의 아파트로 달려갔지만 이미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2주 전에 짐을 다 빼갔어요. 라고만 알려주었어요. 그날 밤 앨리스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잠시 여행 떠나요. 세상을 좀 보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바로 모은 돈도 있고 장학금 일부도 남아있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밤새 앨리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우리 가정의 불안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한 달은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앨리스의 방을 들여다보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컴퓨터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딸의 소식을 검색했어요. SNS 계정도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친구들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처음으로 앨리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태국 해변에서 찍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는 짧은 문구뿐이었습니다. 안도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지만 이런 식의 연락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후로는 2~3개월에 한 번씩 비슷한 패턴의 메시지가 왔어요. 인도의 사원, 네팔의 산맥, 유럽의 골목길. 다양한 배경의 사진과 함께 짧은 안부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장문의 답장을 보냈지만 앨리스의 답장은 항상 나중에 이야기해요. 였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던 제 눈물도 이제 마르기 시작했어요.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앨리스의 방에 두는 의식도 점차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도 밤에 뉴스를 볼 때면 해외 사건 사고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테러 소식, 여행객 실종 소식. 모든 뉴스가 우리 딸과 연관될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앨리스의 메시지가 조금 달라졌어요. 한국에 왔어요. 여기 좋네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후로도 한국에서의 사진이 종종 왔어요. 서울의 번화가, 제주도의 바다, 시골 마을의 풍경. 어딘가 안정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째,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앨리스가 서 있었어요. 5년 전보다 조금 말라 보였지만 눈빛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어요. 예전에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얼굴이 아닌 어딘가 편안하고 성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5년간의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앨리스는 예전과 달리 저의 포옹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식탁에 함께 앉았어요. 앨리스는 5년간의 여행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방황했고 여러 나라를 떠돌며 다양한 일을 했다고 해요. 바에서 서빙을 하기도 하고 호스텔에서 청소를 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관광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그렇게나 오래 있다 온 거니?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앨리스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방콕에서 만난 한국인 배낭여행객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주는데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순간만 해도 저는 그저 딸이 돌아온 것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앨리스가 다음날 갑자기 꺼낸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앨리스는 저희 집 손님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예전 방은 그대로 두었지만 앨리스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며 손님방을 선택했어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으니까요. 딸의 표정에서 어딘가 모르게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과 공격성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앨리스는 자발적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앨리스가 집안일을 돕는 모습은 고등학교 이후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갑자기 밥 맛있네요. 엄마 요리 그리웠어요. 라고 말하는 딸을 보며 코끝이 찡했어요. 예전에 앨리스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행하면서 먹는 게 가장 힘들었어. 호텔 음식은 비싸고 길거리 음식은 배탈 날까 걱정되고 앨리스의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앨리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저희를 불렀어요. 남편과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혹시 건강 문제? 아니면 또 무슨 충격적인 계획이라도? 여러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엄마, 아빠,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브래드와의 일이 떠올랐어요. 또 다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임신한 거니?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앨리스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남편이 물었어요. 그럼 누구랑? 어디서 만난 사람이야? 직업은? 가족은? 평소 온화한 남편이 이렇게 다그치는 모습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우리의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말씀드릴게요. 천천히요. 앨리스는 3년 전 태국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남자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행자들이 모이는 호스텔에서 짧게 인사를 나눈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 후 앨리스가 방콕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연히 다시 만났고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가 현지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고 태국어 몇 마디를 가르쳐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재준이에요. 한국에서 건축 디자인을 공부했고 지금은 자기 회사를 작게 운영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건축물을 보려고 1년 휴가를 내고 여행 중이었어요. 앨리스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딸이 누군가를 존경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동안 앨리스의 눈에는 항상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고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된 거니? 남편이 여전히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여행 친구였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일정이라 몇 주 동안 함께 다녔죠. 재준 오빠는 저와 많이 달랐어요. 오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앨리스가 한국어를 쓰는 것도 누군가를 존중하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떻게 달랐는데? 제가 물었어요. 모든 면에서요. 저는 항상 서두르고 규칙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잖아요. 재준 오빠는 모든 일에 예의와 인내심을 가졌어요. 관광지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현지인들에게 항상 존중을 표했죠. 처음에는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런 모습이 멋있게 보였어요. 앨리스의 말에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누군가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현지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화를 냈을 때 재준 오빠는 제 팔을 잡고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우리가 이해해야 해라고 말했죠. 솔직히 그때는 엄청 화났어요. 앨리스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재준 오빠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지. 앨리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앨리스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까지 가게 된 거니? 남편이 이제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6개월 정도 같이 여행하다가 재준 오빠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계속 여행했죠. 하지만 뭔가 공허했어요. 예전에는 새로운 장소마다 흥분됐는데 이제는 그냥 외롭기만 했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국에 갔어요. 앨리스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준을 만나기 위해 갔지만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매료되었다고 해요.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1년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준과의 관계가 깊어졌다고 했어요. 재준 오빠는 저를 자기 가족에게 소개했어요. 처음에 그의 부모님은 저를 경계했죠. 외국인이고 제 성격도 알잖아요. 앨리스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도 저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한국 문화와 예절을 배우면서 제 자신도 많이 변했고요. 앨리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한편으로는 딸이 성장한 모습에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르치려 했던 것들을 다른 누군가, 다른 문화를 통해 배웠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재준 오빠가 프로포즈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싶다고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앨리스였다면 결혼은커녕 연애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재준 오빠는 제 말에 기뻐했어요. 당연하지. 부모님은 존중받아야 해라고 말했죠. 그래서 다음 달에 휴가를 내고 미국에 올 예정이에요. 부모님을 만나고 싶대요. 그 순간 앨리스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도전적이고 냉소적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고 성숙한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재준 오빠를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왜 변했는지도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그래, 한번 만나보자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브래드 때의 경험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때도 앨리스는 브래드가 최고라고 했었으니까요. 다음 달에 온다고. 그럼 그때 만나보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앨리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요, 아빠.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오랜만에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에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앨리스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여보, 앨리스가 달라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 의견 묻지도 않고 그냥 결혼했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브래드 때도 처음엔 다 좋아 보였잖아. 이 재준이란 사람이 정말 앨리스에게 좋은 사람인지 확실히 봐야 해. 그의 말에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부터 앨리스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요가를 하고 식사 준비를 돕고 집안일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는데 앨리스가 달려와 짐을 받아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두통으로 누워있을 때 앨리스가 따뜻한 차와 약을 가져다주며 이마를 짚어봤어요.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딸의 모습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앨리스의 변화에 놀랐어요. 한 번은 남편이 정원일을 하고 있을 때 앨리스가 자발적으로 나가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함께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고치면서 아버지와 딸이 오랜만에 웃음을 나눴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날 밤 앨리스가 정말 달라졌어.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재준이 미국에 오는 날이 다가왔어요. 앨리스는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장을 몇 번이나 뒤지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재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딸의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저희는 공항에 마중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앨리스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고 재준이 좋아한다는 한국 음식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앨리스가 요리하는 모습도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앨리스가 문을 열기 위해 달려갔어요. 저와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현관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앨리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앨리스와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단정함이었어요.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반듯한 자세와 깔끔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앨리스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예의를 갖춘 사람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재준입니다. 앨리스의 부모님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저희를 향한 첫 마디에서부터 존중의 자세가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앨리스가 왜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재준이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차와 공예품이었어요. 한국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의 말에 남편도 경직된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앨리스의 눈빛이 행복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준과의 첫 만남 이후 저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앨리스와 재준은 저희 집 근처 호텔에 묵으며 매일 저희를 방문했어요. 재준은 항상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어느 날은 신선한 과일을, 또 어느 날은 남편이 좋아하는 와인을 가져왔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재준이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태도였어요. 항상 어른인 저희가 먼저 음식을 들도록 기다렸고 물이나 반찬이 떨어지면 먼저 알아차리고 채워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기본 예의라고 했어요. 저는 살짝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예의는 중요하지만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은 드물거든요.
남편은 처음에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식사 자리에서 재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계획인가? 앨리스를 어떻게 부양할 건가? 그런 질문에도 재준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건축 디자인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앨리스도 한국에서 영어 교육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준이 앨리스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전에 브래드는 앨리스를 소유물처럼 여겼고 자신의 뜻대로 앨리스를 이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준은 달랐어요. 앨리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경청했으며 중요한 결정은 함께 상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앨리스가 너무 감정적으로 될 때는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앨리스가 레스토랑에서 서비스가 늦다고 짜증을 내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재준은 조용히 앨리스의 손을 잡고 괜찮아, 오늘 손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앨리스는 그런 재지에 폭발했겠지만 이번에는 깊게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재준이 앨리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재준은 저희에게 진지한 제안을 했습니다. 앨리스 부모님, 한국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 가족들도 같이 만나고 한국 문화도 경험해 보시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해외여행은 부담스러웠고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없어서 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앨리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한번 가봐요, 엄마.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제가 왜 그곳에 반했는지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앨리스의 말에 남편도 흥미를 보였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했던 남편은 그래, 한번 가보자. 우리 딸이 살게 될 곳을 직접 보고 싶기도 하고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재준은 모든 여행 계획을 세심하게 준비했어요. 항공권부터 숙소, 관광 일정까지 모두 챙겨주었습니다. 그의 배려심에 저는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앨리스가 이런 사람을 만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남편과 저는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재준이라는 사람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 같아. 앨리스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여.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정확했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재준의 부모님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첫 인상부터 따뜻했어요. 재준의 어머니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미리 준비한 듯한 짧은 영어로 웰컴 투 코리아 라고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준의 가족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모두 신발을 벗는 문화였어요. 재준의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실내화를 신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어요. 재준의 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한국 전통 음식들이 테이블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잡채 등 다양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젓가락 사용이 서툴러 당황했지만 재준과 앨리스가 도와주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이 담겨 있어 감동적이었어요. 식사 중 재준의 아버지는 통역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두 가족이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말에 남편도 감동한 듯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문화는 달라도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재준은 완벽한 가이드였습니다. 서울의 고궁부터 현대적인 쇼핑몰까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번은 늦은 밤 음식점에서 나오는데 앨리스가 핸드폰을 놓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게로 돌아가자 직원이 달려와 핸드폰을 건네주었어요. 그것도 미소와 함께요. 미국이었다면 이미 누군가 가져갔을 텐데 이런 작은 경험들이 한국에 대한 인상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재준의 제안으로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알록달록한 전통 의상을 입고 고궁을 거닐자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앨리스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딸이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준의 고향인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도시를 벗어나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있는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제준의 할머니께서 아직 그곳에 살고 계셨어요. 작은 전통 가옥이었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앨리스를 보자마자 양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준이 통역해주길, 할머니께서 우리 제준이가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 기쁘다. 라고 하셨대요. 그 순간 앨리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직접 만드신 김치와 된장을 선물로 주셨어요. 미국에 가져가서 먹으면 한국이 생각날 거야. 라는 말씀과 함께요. 그 정성 어린 선물에 저희 부부도 감동했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질 때 앨리스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할머니 라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앨리스가 얼마나 이 문화에 동화되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흘간의 한국 여행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제준의 가족과 함께 한송별 저녁 식사에서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 말을 꺼냈습니다. 제준군,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앨리스와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그 말에 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앨리스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남편과 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한국 정말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앨리스가 저곳에서 살면 걱정이 덜 될 것 같아요. 제 말에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제준이네 가족도 정말 좋은 분들이야. 우리 딸 잘 지낼 거야. 그렇게 저희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조금씩 한국에 남겨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앨리스와 제주는 결혼 준비를 위해 한 달 더 미국에 머물렀어요. 그 기간 동안 앨리스는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부모인 저희의 조언도 경청하고 종종 고민도 털어놓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앨리스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조금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사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저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여전히 화도 많이 내고 참을성도 없었죠. 제준 오빠의 부모님은 처음에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제 성격 때문에요. 앨리스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처럼 변한 거니? 제 질문에 앨리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준 오빠가 포기하지 않고 저를 가르쳐줬어요. 인내심, 배려, 존중.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점점 그런 방식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 문화에서 배운 예의와 공동체 의식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앨리스에게 가르치려 했던 가치들을 그녀는 다른 문화를 통해 배웠다는 것을요. 때로는 멀리 떠나야 가까운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떠났는데도 계속 기다려주셔서. 앨리스의 말에 저는 그저 딸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부모로서 바라는 전부란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앨리스와 제준의 결혼식은 한국에서 열리기로 했고 저희는 앞으로 자주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제준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앨리스의 성격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세계와 문화를 열어준 선물이었습니다. 앨리스와 제준의 결혼식 날엔 말괄량이기만 했던 딸이 하얀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걸어 나올 때 저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반항하였던 딸이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결혼식 후 앨리스와 제주는 서울 강남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매년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첫 해에는 추석에 맞춰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추석은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하지만 조상에 대한 감사와 가족의 의미가 더 깊게 담겨 있었어요. 제준의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전통 음식을 나누는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앨리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딸이 곧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아이가 태어날 즈음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긴 비행 시간이 부담스러웠지만 첫 손주의 탄생을 놓칠 수는 없었어요. 딸아이가 태어났고 이름은 수아라고 지었습니다. 수아는 태어나자마자 힘찬 울음소리로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앨리스가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 수아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기질이 강해요. 라고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너를 쏙 빼닮았구나. 앞으로 고생 좀 하겠네. 농담처럼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앨리스처럼 반항적인 성격이라면 키우기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앨리스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육아에 임했어요. 한 번은 수아가 심하게 울 때 앨리스가 아이를 안고 부드럽게 달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천천히 숨을 쉬어보자. 라고 속삭이며 아이의 등을 토닥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 앨리스였다면 금방 인내심을 잃고 짜증을 냈을 텐데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준도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바쁜 회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번갈아가며 일어나고 기저귀도 서슴없이 갈아주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나 평등하게 육아를 분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수아가 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특별하게 축하한다고 합니다. 돌잡이라는 의식에서 아이 앞에 여러 물건을 놓고 아이가 무엇을 집느냐에 따라 미래를 점친다고 해요. 수아는 망설임 없이 붓을 집었습니다. 재준의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학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고 수아는 점점 자라났어요. 예상대로 활발하고 고집이 센 아이였지만 앨리스는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대했습니다. 한 번은 수아가 마트에서 사탕을 사달라고 떼를 쓸 때 앨리스가 눈높이를 맞추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아, 지금은 안 돼. 집에 가면 과일이 있잖아. 그건 어때? 수아는 잠시 뾰로통에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앨리스가 예전에 저보다 훨씬 나은 부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앨리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니? 내가 어릴 때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앨리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기다림의 가치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준 오빠가 저를 대하는 방식을 보고 많이 배웠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해주지 못한 가르침을 다른 문화와 사람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 감사했어요. 수아가 3살이 되던 해 재준이 우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 어떨까요? 수아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자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안에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미국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로 이주한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은퇴도 했고 이제 우리 나이에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무엇보다 수아가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 그의 말에 저도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웃들과도 점점 소원해지고 있었고 친구들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 이주를 결심했어요. 재주는 서울 근교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앨리스의 집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걱정이었지만 재준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다른 할머니들이 저를 한국어 교실에 데려가 주셨어요. 비록 배우는 속도는 느렸지만 조금씩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아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아침을 먹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자기도 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오가는 수아를 보며 감탄했어요. 아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이 한국 생활에서는 있었어요. 밤늦게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했습니다. 한 번 감기로 병원에 갔을 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놀랐어요. 미국에서의 복잡한 의료 시스템과 비교하니 차이가 컸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특별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은 서로를 챙기고 음식도 나누고 명절이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공동체 의식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주말, 수아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수아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어요. 놀라서 달려갔는데 수아는 눈물을 참으며 괜찮아요, 할머니. 아프지만 참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앨리스를 닮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달랐어요. 강인함은 닮았지만 감정을 표현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달랐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니? 제가 물었어요. 수아는 엄마가 한 번은 참아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아프면 말해야 한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앨리스가 얼마나 균형 잡힌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강인함과 솔직함 사이의 균형, 제가 앨리스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생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고 때로는 고향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웃음소리와 앨리스가 성장한 모습 그리고 재준의 변함없는 배려는 그런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었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도 5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아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앨리스는 두 번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은 한국 노인들과 바둑을 두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영어 동화책 모임을 시작해 지어 가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가끔 미국에 두고 온 집과 물건들이 그립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니까요. 무엇보다 앨리스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이겨내고 성숙한 어른, 좋은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감사해요. 처음 앨리스가 세계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길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늦은 나이에 찾은 새로운 고향, 한국에서의 삶이 저희 부부에게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재준이었고 그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